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월 5일 화요일. 나는 밖에 잘 나가지 못한다. 엄마는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빨리 건강해지라고 매일 밤 나에게 약을 준다. 그 약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 1월 7일 목요일. 오늘은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봤다.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빤히 쳐다보던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아이는 나를 쳐다봤고 나는 황급히 커튼을 걷었다. 그날 밤 낮에 본 아이가 창문을 통해 내 방으로 찾아왔다. 나는 당황스러움도 잠시 아이와 금세 친해졌다. 아이는 내가 모르는 바깥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다. 그때 엄마가 약을 주러 내 방에 찾아왔고 아이는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오랜만에 많이 들뜬 기분이 들었다. 1월 14일 목요일. 그 아이는 오늘도 나의 방으로 놀러왔다. 아이는 나와서 같이 놀자고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부모님이 잠든 후 새벽에 나오라고 말했다.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약을 먹고 졸려지기 전에 몰래 나갈 채비를 하다가 걸렸다. 엄마는 내 발에 족쇄를 채웠다. 1월 15일 금요일. 다음날 찾아온 아이는 내 발에 족쇄를 보며 경악했다. 아이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내일 밤 같이 도망치자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약을 먹으면 졸려 하니까 먹지 말라고도 말해줬다. 1월 16일 토요일. 나는 아이의 말대로 엄마의 앞에서 약을 삼키는 척하고 먹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가 오기를 기다렸다. 약속한 시간에 아이는 나를 찾아왔다. 아이는 나의 족쇄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고 아이는 걱정스러워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세게 물었다. 아이는 나를 밀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창문으로 뛰쳐나가려는 아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익숙한 듯 먹어치웠다.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일이 끝나고 부모님이 들어왔다. 이제 약이 없어도 괜찮겠어 라고 말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괴물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야기 속의 괴물들은 아주 크고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그 괴물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과 평화가 마을에 깃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는 괴물의 힘이 약해졌거나 괴물이 사라진 줄로만 알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었습니다. 괴물은 몸집이 작아졌을 뿐 사악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괴물은 더 이상 괴물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상냥한 모습으로. 이야기 속 괴물보다 끔찍한 점은 더 이상 괴물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발짝 뒤에 있음에도, 그게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의 정체는 뱀파이어였고 그래서 낮에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숙한 조절 능력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주인공에게 매일 밤 약을 먹여 허기짐을 조절해 사냥을 하게 했고 다음날 일어난 주인공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인공을 보며 부모님이 학대를 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는 주인공과 함께 도망치려고 하다가 약을 먹지 않아 허기짐을 조절하지 못한 주인공에게 먹히게 되었고 이를 본 부모님은 주인공이 직접 사냥감을 유인해서 먹을 수 있게 된 줄 알고 주인공을 보며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괴물들은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괴물들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상냥한 얼굴 뒤에 괴물의 모습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숨어 본 모습을 보일 순간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